여러분은 좋은 인간관계,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다른 것보다도 배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짱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남에게 맞춰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배짱 있는 사람들의 특징, 배짱 있게 사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의 기대에 맞추지 마라. 우리는 종종 사회적 압박 속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잃기 쉽다. 친구나 가족, 동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포기하고 원하는 것을 억지로 억누르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배짱 있게 산다는 것은 이러한 외부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결정이 내리기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남을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를 발견할 수 있다. 배짱 있게 사는 법은 자기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안정성을 중시하지만 어떤 이는 안정성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더 우선이고 그것을 선택하고자 할 수 있다. 이때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배짱 있는 행동이다. 물론 그 선택은 쉽지 않으며 때로는 실패의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의 가능성에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이다. 인생은 짧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두 번째, 담담히 받아들여라. 배짱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고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때로는 피하고 싶은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힘든 일, 복잡한 관계, 어려운 결정을 앞둔 순간들이 그렇다. 그러나 배짱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한다. 이는 두려워서 피하는 도피가 아닌 정면 돌파하겠다는 배짱 있는 태도이다. 힘들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주 두려움을 느끼지만 두려움 자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배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를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꺼리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그러나 배짱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태도이며 이는 배짱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실수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들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찾는다. 우리는 자주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배짱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 예를 들어 한 예술가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간다. 세 번째, 모두와 잘 지내려 하지 마라. 인간 관계의 복잡성 속에서 모두와 잘 지내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며 이는 자칫 우리를 겉도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게 되고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치고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 특히 이는 공적 인물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중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그들의 삶은 더욱더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서의 허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인의 비판이나 싫은 소리를 피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몹시 지치고 힘들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참된 의미의 착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쓸데없이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면서
타인에게는 그저 예의를 지키기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가 편안해질 수 있다. 결국 모두와 잘 지내려는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네 번째, 상대가 싫어해도 이해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뜨릴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걸까? 왜 그들은 나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은 우리의 일상을 어렵게 만들지만 실상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다.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설명 없이 멀어진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상대방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감정과 생각이 있으며 다른 이를 싫어할 권리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있을 뒷말을 우려하여서라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더라도 인간관계에서 어떤 이들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듣는 싫은 소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타인의 부정적인 말을 막거나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상 그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좌우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내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너를 싫어할 거야. 내가 나에게 좋게 대해주면 나도 너에게 좋게 대해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존감을 극도로 낮춘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욱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착하면서도 진짜 센 사람이 갖춰야 할 자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태도나 말에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다섯 번째, 타인의 칭찬에 우쭐하지 않고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좌우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욕구는 타인의 칭찬을 갈망하고 비판을 회피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에 너무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감정의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는 논리적이고 침착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데 진정한 강인함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고든 심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은 결국 그들의 주관적인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자의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준과 가치에 충실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타인의 의견은 참고할 수는 있지만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담하게 삶을 대할 수 있게 한다. 자신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인 자세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착하고 강한 사람이 지녀야 할 진정한 모습이다.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은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의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다.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 거절을 확실하게 하라. 인간관계 속에서 거절이라는 것은 매우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대다수 사람들, 특히 남들로부터 착하다라는 평가를 듣는 이들에게는 거절이 더욱 버겁게 느껴진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타인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함과 강인함을 겸비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이들은 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는 경향이 전혀 없다. 오히려 확실하게 거절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이다. 이는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착하면서도 강인한 사람들은 자신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이거나 들어줄 수 있지만 요구사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거절을 명확히 표현한다. 이들은 부탁을 함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인간관계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상대방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들어줄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맡는다고 해봤자 결국 양쪽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는 요청한 사람에게는 실망감을 주고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착하지만 진짜 센 사람들은 자신이 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절한다. 게다가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거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착하면서 강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거절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모든 부탁에 대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요구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때로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착하면서도 센 사람이다. 7번째,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말은 그 자체로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어떤 말이든 과도하게 반복한다면 이는 단지 지루해질 뿐만 아니라 말이 많은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거나 시끄러운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또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인간관계에서의 이미지는 말만 많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며 그 말의 무게감은 사라져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것이 없다면 그저 침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우리의 말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욱 존중받고 자신의 말에 무게감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과도하게 반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그저 공허한 소리가 되어버린다. 이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흐리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무시하거나 무시하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말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욱 존중받고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8번째, 말끝을 흐리지 마라. 어떤 말을 할 때 잘 모르고 말에 자신이 없더라도 말에 힘이 있고 정확하다면 그 자체로도 신뢰감을 준다. 이는 자신감 있는 말이 주는 강력한 효과 때문이다. 말끝을 흐리는 행동은 자신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기 쉽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틀린 답을 해도 자신 있게 말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처음에는 틀렸다고 지적할지라도 상대의 자신 있는 태도에 의해 오히려 자신이 틀렸는지 의심하게 된다. 이는 자신감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의 한 예이다. 흔들림 없이 회피하지 않는 사람은 기가 센 사람으로 느껴진다. 이는 그들의 안정된 태도와 굳건한 의지력이 주는 이미지 때문이다. 상대방의 반론에도 눌리지 않는 기세에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는 상대방의 강력한 의견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된 상황에서는 함께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감정을 죽이고 건조한 말투로 대답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지 기싸움으로 이어진다 해도 눈앞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기싸움이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 풀리고 화를 낸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느낌이 들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이 안정된 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기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함께 화내지 않는 것은 일시적으로 상대를 달래는 것일 뿐 결국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다. 유머러스하게 말하고 잘 빠져나가는 사람, 상사의 말에 토 달지 않고 상황을 피해가는 사람은 이런 다정하지만 기가 센 사람이며 이런 사람들은 져주는 것 같아도 결국 상대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은 유머와 기민함, 그리고 상황 판단력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압박을 피하며 자신의 위치를 유지한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지키면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잠시 상대에게 숙이는 것을 기가 약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잠시 굽히는 것 따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잠시의 양보가 결국은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계산된 선택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 허세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기가 세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는 그저 미성숙하고 무례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의 행동은 자신의 불확실함과 불안함을 감추려는 허세일 뿐 진정한 기가 센 사람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순해 보이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기가 약해 보인다며 잘못 건드리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들은 겉모습과 달리 내면이 굳세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를 먹어도 약해 보이는 사람을 툭툭 건드리며 자극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비겁한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이다. 이들은 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 같지도 않은 취급을 받는다. 결국 기가 센 사람이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잠시의 양보가 결국은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9번째,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마라. 상대방의 눈을 피하는 행동은 대체로 기가 약해 보이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상대방의 시선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배려심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깊고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외부적으로 약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를 당당하게 대처하고 실제로 약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약자가 되는 순간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동물적 본성에 기인한 것으로 약자를 보면 자신이 상위에 있음을 느끼고 더욱 압박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사람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약해 보이고 상대방의 눈을 피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상대방은 우리를 더욱 약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자신의 의견을 확고하게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 눈은 우리의 정신과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상대방의 눈을 의도적으로 마주치고 당당히 직시함으로써 우리는 상대에게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를 인간관계에서 더욱 강한 위치에 서게 해준다. 우리의 당당함과 확신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번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다정하면서도 기가 센 사람들은 그저 말이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다. 대화가 없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껴지거나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아무 의미 없이 자신조차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이 말 저 말을 뱉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기 쉽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인간은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과 소통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말을 뱉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며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 소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으로 여겨지며 그 결과로 인간관계는 어긋나고 소통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말을 뱉기 전에 생각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동이 아니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전달하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뱉기 전에 생각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배짱 있는 사람들의 특징, 배짱 있게 사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